이 의원님 여기 그래픽에 직접 등장을 하시네요. 박사모 얘기. 윤 전 총장이 지지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 모임이 알고 봤더니 진짜가 아니라 짝퉁이다. 그래서 급하긴 급한가 보다라고 이현주 의원님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가 보통 이제 노사모라고 하면 그 원래 노사모의 정통성을 잇는 그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이름을 노사모라고 지어서 뭐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게 노사모가 되는 게 아니죠. 이 박사모도 알고 보니까 이제 실제로는 이제 박사모 회장단이라는 신종 단체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뭐냐 이렇게 봤더니 안에 이제 개별 단체들이 이제 소속돼 있는데 이게 뭐 1인 단체도 있는 것 같고요. 또 뭐 예. 근혜 사랑이라는 뭐 그런 작은 단체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박사모 회장단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 이제 보도자료에다가는 박사모라고 하니까 이것이 그 정강용 회장이 중심이 된 과거의 진짜 박사모하고 이게 혼동이 온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저는 이제 이게 짝퉁 박사모도 마찬가지 논란이지만 저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해서 적폐 수사라든지 여러 가지 과거에 굉장한 어떤 갈등의 소지가 잠복돼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길이 달랐기 때문에 설사 100번 양보해서 이해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저도 이제 탄핵에 찬성을 한 입장에서 저 같으면 말이죠.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라는 이름 석자를 이렇게 선거에 이용할 생각은 저는 차마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양심에 찔려서. 예. 그래서 이거를 누가 그랬는지 몰라도 저는 이런 식의 어떤 얕은 수를 써가지고 막판에 이렇게 물을 흐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가 정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면 그 이름을 자꾸 이용하지 말고 저는 좀 사과를 하고 조치를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이게 비슷한 게 얼마 전에 알겠습니다. 뭐가 예. 또 있었냐면 박지만 회장 지지한다 뭐 이런 게 돌았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박지만 회장 직접 만났고 예. 그분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 가족을 힘들게 한 사람 그리고 이재수 장군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사람을 지지할 수는 없다.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문화일보에 정정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낼 테니까 그걸 참고를 해라라고 해서 엊그저께 그 편지 나온 거 봤습니다. 잠시만요. 좀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서 네네. 박지만 회장이 이현주 의원님께 직접 본인은 윤 전 총장을 지지한 적이 없고 그리고 네. 지지뿐만 아니라 뭔가 아직 지지할 수 없다. 네. 악감정을 갖고 있다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다는 악감정이라고 말입니까? 표현은 안 하셨는데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편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 우리 가족을 힘들게 한 사람을 지지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재수 장군의 죽음을 내가 잊을 수 있겠느냐. 뭐 누구를 지지하든 자유지만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셨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 중에도 윤사모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러니까 먼저 박사모라는 이름을 썼다고 해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랑한다는 그 이름의 취지를 혼자 개인의 전유물인 것처럼 독점할 수 있는가. 저분들이 유령 단체면 몰라도 실질적으로 전국 각지에서 그동안 회원들과 함께 활동해 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무엇보다 측근들을 통해서 정해지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권 교체라는 대의가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홍준표 후보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이 나오기 전에 본인이 당대표로서 박 전 대통령을 출당시켰고 춘향이인 줄 알았는데 향단이었다 뭐 이런 발언도 하지 않았습니까? 지나간 아픈 역사에 대해서 보수 정당에 몸담았던 분들이라면 모두 다 이 부분을 가지고 누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하기보다는 이제는 미래를 이야기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잠깐만 말씀드리면 그 예. 출당한 문제에 대해서 어제 홍준표 후보께서 정말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그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저는 윤 후보께서 이 시점에라도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최소한의 어떤 사과 이런 게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뭐 당연히 미래로 가야죠. 그래서 우리가 미래 얘기를 더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막 이용해서 정말 저는 마음이 아파서 그 참에 이용 못할 것 같거든요. 네. 윤석열 후보 역시 안타까운 마음 가지는 지지자분들의 마음에 본인이 공감한다는 직접 입장을 말씀하셔야죠. 직접 말씀하신 바가 있고요. 아니 본인은 말씀 상단위 안 발언도 하셨어요. 사과하셨는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예, 여기까지만 할까요? 예. 두 분 뭐 저희는 토론 말씀을 프로그램은 안 아님에도 두 하셨으니까. 분 아시니까. 캠프의 목소리는 다 네네. 듣는 취지로 해서 한번 네. 시간을 좀 길게 드렸습니다. 네. 이현정 의원님, 이 질문만 하고 이번 주제 일단 좀 넘어갈까요? 왜냐하면 뭐 오늘 문화일보 여론조사, 아까 두 분도 잠시 언급들을 인용했던 그 여론조사인데 실제로 통상 나눠보면 이 회색이 민심이고
빨간색이 당심 아니냐라고 해서 이 차이를 얼마나 각 후보가 극복하는 게 좀 중요하다. 뭐 이런 판세들이 좀 나와서요. 일단 민심이라고 하면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국민의힘이 어떤 정권 교체를 온전히 바라는 그런 민심인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그냥 여론조사 전체로 해서 뭐 홍준표 후보나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민심인지 그걸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이 나타나는 이 트렌드를 보면 결국 이제 여론조사 일반적인 수치로는 이제 홍준표 후보가 앞서는데, 거기에 국민의힘 지지율은 따로 이제 분석을 하면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앞서고 있죠. 그렇다면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결과를 보면 이 편차를 누가 얼마나 줄이는가가 결국 당락을 좌우할 겁니다. 예. 즉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 보면 당심을 얼마만큼 획득하느냐, 이 줄이느냐, 그리고 이것 자체가 얻느냐, 이게 중요할 것이고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에서 어떤 면에서 좀 뒤지는 결과를 당심에서 얼마나 확보할 것인가. 그래서 아까 뭐 이야기했듯이 10%포인트 뭐 등등 이야기 나왔지 않겠습니까? 오늘 투표율이 꽤 높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새로 유입된 한 20만 명의 표심이 어디로 갈 것인지, 그리고 당심의 어떤 격차가 얼마나 날 것인지, 그럼 뭐 한 3일만 기다리시면 결판이 날 것 같습니다. 3일 못 기다리겠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 여론조사도 미리 한번 점검을 해봤고요. 오늘 투표가 시작됐고 지금 저희 뉴스탑10 첫 번째 주제는 각각 홍준표, 윤석열, 홍준표 두 캠프의 목소리를 직접 만나보고 있습니다.